오늘 이 시간에는 연구 문제와 가설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과 강의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겠습니다. 문제와 가설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연구 문제의 설정, 그리고 개념에 대한 정의, 그리고 가설의 설정과 검증에 대한 것들을 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연구할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연구 문제에 대한 어떤 가설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거고요. 모든 연구 조사의 출발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왜 연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조사 연구의 목적인 것이죠. 연구 가설에 대한 설정을 할 때 연구할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연구자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위해 주민들의 당연한 어려움이라든가 욕구, 참여도를 알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연구자는 자신의 실시한 프로그램에 대해 과연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 또는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자신이 고민해온 사회복지 문제들에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구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계속 경험이든 이론상이든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조사 연구 수행의 출발점은 연구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설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구에 대한 연구 문제의 설정 과정에서 연구 문제는 어느 경우에 도출되며 또는 그 시행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연구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문제가 선정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된 것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 문제의 도출과 함께 고려돼야 할 것들이 연구 문제의 실행 가능성입니다. 실제 훌륭한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실행 가능성이 낮아 연구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 문제의 어떤 실행 가능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연구 범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연구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가장 어려운 과제들은 가운데 하나는 연구 문제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혀버리면 연구 그 자체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반대로 원대하고 이상적인 연구에 대한 것들을 계획했다가는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연구를 해볼 만한 가치가 없을 정도로 연구 질문이 너무 좁게 만들어지지 않았으면서, 그러면서도 연구를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할 만큼 거창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으로 연구 질문을 평가하고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실행이 가능한 부분들이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간에 대한 제약입니다. 연구 대상을 모집하거나 설문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문에 응하고 완성된 설문지를 돌려보낼 것을 독려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면접 조사 약속이 지켜지지 않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매우 흔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마다 추가로 약속을 만들어 일정을 다시 짜야 합니다. 자료 수집을 위한 도구를 개발하고 실제로 자료 수집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 차원의 실험을 거쳐서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해서 연구 문제를 재구성하고 연구 계획을 수정할 때에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집니다. 그래서 또한 연구 과정의 어떤 모든 추가적인 단계들을 위해서 모든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자료 처리와 분석에 관련된 부분이죠. 즉, 시간적인 관련된 부분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지 이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오래되어지면 실질적으로 그에 관련된 것들을 진행하는데 한계가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연구 대상에 대한 확보 문제입니다. 가끔씩 연구를 하고자 하는 대상으로부터
협조를 얻지 못함에 따라서 다른 대상을 급하게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관찰되기를 거부하고 있으며 면접 조사를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신질환이 있는 노숙자들에 대해서 단연간의 시계열 연구를 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과연 연구 대상의 소재를 파악하고 그들에 대한 추적 조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대상이 실제로 연구에 대해서 참여에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낮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나 연구에 참여하는 참여자는 잠깐 자신의 시간을 내서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즉, 다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설문조사에 대한 것들을 응답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설문조사에 대한 부분을 응답할 때 여러분들은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거나 아주 진지하게 얘기를 하거나 설문하는 경우는 상당히 없을 거라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그리고 설문조사에 대해서 했을 때 어떤 대가에 관련된 부분에 맞춰서 그에 관련된 부분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참여에 대한 것들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가 그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열심히 하거나 또는 그 대상자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고려해서 연구 대상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하고 대상에 대한 것들을 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조사 설계와 측정 그리고 분석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만약 그 장애인의 편견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 할 때 기존의 도구가 우리 특성에 적합한 장애인의 편견을 측정할 수 있는 적합성이 떨어진다면 그리고 새로운 척도를 만들 만한 조건이 안 된다면 그 연구는 상당히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대상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그 조사 설계에 있어 측정에 관련된 부분들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 즉 서양 사람들의 옷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옷에 대한 부분이 비슷할까요? 키라든가 그다음에 그 기본적인 몸에 관련된 구조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씩의 차이가 발생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그리고 자라온 과정 속의 문화와 그다음에 시대적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차이가 반드시 발생될 거라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없는 상태 그리고 측정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 이에 관련된 정확한 설계와 정확한 측정 그리고 분석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섯째는 연구자의 역량입니다. 연구를 수행할 준비와 역량의 수준은 연구의 수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침입니다. 연구자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정확하게 어느 수준이며 어느 단계까지 성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장의 예측마저도 연구자의 연구 역량으로 인해 달성에 대한 것을 할 수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 의미 없는 연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그 동원 가능한 자원의 확보 문제입니다. 좋은 연구 과제를 할지라도 예산이 없거나 조사원이라든가 기타 자원에 대한 동원 능력이 없다면 당장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자신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면 연구 또한 충분히 질적 보장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연구 문제의 근원을 보신다면 먼저 기본적으로 기존의 복지 이론과 지식, 그리고 사회적 욕구와 사회 문제, 그리고 사회복지의 가치, 사회적 규범, 그리고 연구자의 개인적 경험, 그리고 강한 탐구욕이나 호기심에 관련된 부분으로 관련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 문제의 일반적인 근원을 정리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기존의 복지 이론과 지식에 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회복지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조사 문제 근원은 기존의 이론과 지식입니다. 사회적 현상이나 형태를 기존의 이론이나 지식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기존의 이론과 지식과 전혀 관련성이 없이 발생하거나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의 이론과 지식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이론에 의해 확실히 검증되거나 반증되지 않고 계속 존재하는 경우 연구 문제가 생성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욕구와 사회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조사는 대체로 응용조사에 속합니다. 이론의 형성만을 위한 어떤 순수한 조사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회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응용조사의 의미를 띠고 실시합니다. 사회 구성원의 욕구 충족과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현실적 요청에서 연구 문제는 산출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복지의 가치입니다. 사회복지 조사에서 연구 문제의 또 다른 근원은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가치와 규범입니다. 통상적으로 사회복지의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발성 존중, 기회균등, 사회연대, 민주주의 등에 있습니다. 연구 문제는 이러한 사회복지 가치들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생성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어떤 가치와 품위를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들의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키고자 하는지, 그리고 사회적 기회나 장애인 등 사회 계층에 의해서의 어떤 평등한지에 대한 보장하는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노력은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제도나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 어떻게 참여하고 그리고 있는지를 확인한 겁니다. 이와 같은 어떤 문제들의 사회복지의 어떤 가치와 관련성이 있어 생성되어지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규범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관찰, 도덕, 종교, 법과 같은 사회적 규범도 사회 문제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남존여비와 같은 잘못된 전통적인 관습과 경로 효친이나 생명 존중과 같은 도덕률, 그리고 이웃사랑이라든가 자비사상 등 같은 종교적 교리, 사회권이나 행복 추구권 등의 어떤 천명한 헌법이나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사회보장기본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같은 사회복지 관련된 법률들과 같은 사회규범은 사회복지 조사 과정에서 연구 문제를 생성하는 근원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연구자의 개인적 경험입니다. 연구자의 개인적 경험 또는 연구 문제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연구자는 기존의 이론과 관계없이 자신의 과거 경험에 축적된 지식과 기초하에서 연구 문제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이나 상황이라 하더라도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행동이나 상황이 사회복지 수호권자나 사회 구성원 전체의 행복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 경험은 연구 문제를 생성하는 근원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한 탐구욕이나 호기심입니다. 연구자의 강한 탐구욕이나 호기심은 연구 문제의 근원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특정 대상이나 주제에 대해서 연구자의 강한 탐구심이나 호기심은 그 대상이나 주제에 관해 좀 더 알고 싶어하고 해결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것들에 관한 문제를 연구 문제로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흡연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호기심이 큰 사람은 단순한 호기심을 가진 사람이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그 산모의 흡연과 출생 아동의 어떤 지능에 관련된 관계들에 대해서 연구 문제로 삼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문헌조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문헌조사는 연구 문제를 정리하고 연구 전략을 고려할 때 그 연구 주제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이 이미 알려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헌조사는 이러한 목적에 가장 적절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학술 잡지 등과 같은 문헌들을 찾아보는 것을 문헌조사 또는 문헌연구 또는 문헌검토라고도 합니다. 문헌조사는 전문 잡지, 논문집, 전문기관에서 발행하는 문헌 또는 자료를 필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런 자료들을 검토하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에 관련된 자료를 찾고 그 자료들이 상당한 양에 대한 것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양들을 반드시 읽고 그다음에 정리를 하는 부분들이 필요로 합니다. 문헌 조사를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자원은 도서관입니다. 도서관도 확실히 있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이라든가 다양한 디지털 자료들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자는 도서관의 이용에 대한 충분히 숙지를 해야 하고 도서관 이용의 전통적인 방식인 인명, 연도, 주제, 서명별, 색인 카드를 이용하는 것부터 최근에는 컴퓨터를 활용해서 자료를 찾기 대부분이 도서관에서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간단한 숙지 등에 대한 것이 필요로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찾는 방법들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문헌조사를 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문헌조사를 통해 기존의 관행이나 이론적 논의에 대해 고찰을 통하여 자신의 연구 주제에 관련된 새로운 시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미 알려진 지식에 대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즉, 이미 연구된 내용이 현재의 연구 진행 상황을 확인함으로써 연구의 중복, 그러니까 똑같은 연구에 대한 것들을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연구의 중복을 피하고 연구 주제에 관련된 가정이나 명제들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주제에 관련된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가정된 그 주제에 관련된 가정과 명제들을 확인해서 이 중복에 관련된 부분들을 파악을 해보고 더 나은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찾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와 관련된 분야의 개념적 틀을 규명하기 위함입니다. 기존의 연구들은 개념과 틀, 연구적 틀과 연구자의 어떤 개념적 틀의 연결성의 검토를 통해 연구자의 연구가 이론적 체계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파악과 공헌도의 평가, 그리고 기존의 개념적 틀의 확장 정도에 대해서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연구 방법에 대한 어떤 지식을 획득하기 위함입니다. 선행 연구의 어떤 연구 설계, 측정 도구, 자료 획득 방법, 그리고 분석 방법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연구의 실행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석사 논문이 처음에는 양적 연구에 대한 것들을 하려고 했다가 지도 교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질적 연구로서 연구 방법이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그에 관련된 부분이 저한테는 오히려 큰 도움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연구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선행 연구에서 활용된 자원이라든가 시간, 대상, 협조자, 그리고 설비, 도구, 분석, 패키지 등에 대해서 활용에 대한 어떤 평가를 통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여부를 평가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 문제의 설정에 관련된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연구 문제의 설정 기준은 일반적으로 창의성, 그리고 경험적 검증 가능성, 그리고 윤리적 배려, 그리고 현실적 제한 등으로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창의성은 연구 문제는 창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창의성이란 기존의 것을 답습하거나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기존의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이나 견해를 제시하거나 또는 기존의 것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재구성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창의력에 관련된 것들을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들도 기존에 관련된 자료를 보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에 대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좋은
내용들을 할 수가 있을 거라서 생각이 좀 들어요. 사역 조사에서 연구 문제는 주로 지금까지 사회에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거나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선정하는 것을 가장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경험적 검증 가능성입니다. 경험적 검증 가능성이란 문제에 대해 해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진위 여부를 경험적 차원에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조사에서 연구 문제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가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문제로부터 구체적인 가설이 도출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설에서 사용된 개념은 조작적 정의를 통해 검증적으로 측정될 수 있어야 하며 그 가설의 진위 여부는 조사된 사실이나 자료를 토대로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윤리적 배려입니다. 사회복지 조사에서 연구 문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윤리적 배려 내지 도덕적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사회복지 조사는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사회복지 조사 윤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조사에서 연구 문제는 그 연구 문제에 대한 해답이 사회 구성원의 어떤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해야 하는 동시에 개인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관련 당사자의 어떤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현실적 제한입니다. 연구 문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연구자는 연구 문제에 대해 해답을 찾는 조사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노력 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에 관련된 비용이라든가 시간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주제를 하더라도 이 두 가지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연구를 완성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들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문제를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자의 조사 능력, 그리고 필요한 조사 인력, 조사 장비 등에 대한 것들을 고려하며 연구자는 이런 한계에 대해서 완수할 수 있는 연구 문제만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가에서 연구하는 거, 연구재단에서 연구하는 거,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이 기본적인 어떤 차이가 발생되어질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혼자 논문을 쓴다는 것은 상당히 큰 어려움이 발생되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개념에 관한 정의입니다. 개념적 정의에 대한 것과 조작적 정의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개념적 정의는 명목적 정의라고도 하며 인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사물의 형태나 속성, 그리고 사회적 현상을 개념적으로 정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념적 정의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이며 사전적이고 주관적인 것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작적 정의는 추상적인 개념을 실증적이고 경험적으로 측정 가능하도록 구체화한 정의를 얘기를 합니다. 즉, 조작적 정의는 개념적 정의를 연구 목적에 적합하도록 관찰 가능한 지표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조작적 조직화에 관련된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은 추리의 여러 차원에서의 어떤 현상의 정리를 다루는 것이며, 이들 차원의 상호 간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상적으로는 연구 문제에 포함된 개념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이들의 개념이 의미 있는 바와 책임 핵심을 정확하게 완전하게 반영하는 지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확한 조작적 정의라는 것은 보통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조작적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타당해야 합니다. 이런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서 역할에 대한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감각에 의해 감지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직접 감지될 수 없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언어나 기호로 표현될 수 있으므로 지식의 축적이나 확장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조사 연구에 필요한 주요 개념들은 그 연구의 출발점과 앞으로의 연구 방향성에 대한 것들도 제시를 해줍니다. 네 번째는 조직화를 통해 연구 문제의 범위와 주요 변수를 제시함으로써 연구 대상을 측정 가능하게 해줍니다. 다섯 번째는 연역적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주고요. 여섯째, 양적 조사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